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비밀이 과연 뭘까요? 엄청난 지능? 아니면 천재적인 계획?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원칙입니다. 바로 행동의 원칙에 대해서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은 지능이 아니라 행동에 보상한다. 이 말 어떠세요? 우리는 보통 똑똑한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똑똑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똑똑한 게 왜 덫이 되냐고요? 아마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머리로는 뭘 해야 할지 다 알죠.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쵸? 왜 우리는 생각의 늪에 빠져서 행동하는 걸 이렇게나 어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지능보다 행동입니다. 똑똑함이 오히려 행동을 막는 완벽한 변명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른바 똑똑한 변명의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너 닐이 정말 재밌는 통찰을 내놨어요. 뭐냐면 지능이 높을수록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똑똑한 머리를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한 완벽한 합리화를 만드는 데 써버리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과 행동하는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왼쪽을 보세요. 아직 부족해, 완벽하지 않아 하면서 시작조차 못하죠. 반면에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첫 전화를 걸고 첫 문장을 쓰고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바로 이 작은 행동이 엄청난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계획보다 중요한 건 불완전하더라도 내디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이 행동의 원칙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관점을 좀 넓혀서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빌드라는 책을 쓴 토니 퍼델의 비유인데요. 정말 기가 막히죠? 많은 리더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거든요. 가슴을 뛰게 하는 왜가 빠진 명령은 그냥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토니 퍼델을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한 3단계 전략입니다. 첫째, 리더의 열정을 담아서 왜 우리가 이걸 해야 하는지 공유해서 팀원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요. 둘째, 성공했을 때 얻게 될 보상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동기를 팍팍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고 심지어 리더인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지원해주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 혼자 잘나서 빛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팀원 한 명 한 명을 그들 각자의 최고 버전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팀의 성공이 곧 리더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어쩌면 가장 어려운 과제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이끄는 법이죠. 특히 눈앞에 거대한 프로젝트가 놓여 있을 때 혹은 창작의 고통 앞에서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이 무서운 괴물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보고서에 완벽한 첫 문장을 쓰겠다고 밤을 새워본 경험 있으시죠? 프로젝트의 완벽한 시작을 구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적은요? 네, 바로 이게 완벽주의자의 덫입니다. 처음부터 100점짜리 결과물을 내려는 그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 그럼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목표를 완벽이 아니라 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완벽한 첫 문장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 말이나 일단 적어보는 거죠. 마라톤처럼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요. 단거리 선수처럼 짧게 끊어서 여러 번 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치기 전에 꼭 쉬어줘야 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니까요. 두 방식의 차이는 정말 극명하죠. 완벽주의자가 출발선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동안 현실주의자는 이미 저만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글쓰기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에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행동과 효율성의 원칙이 실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로 나타날까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현실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표는 기업의 효율성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 바로 직원 1인당 매출입니다. 보시면 엔비디아, 애플, 메타 같은 우리가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권에 쫙 포진해 있죠. 그런데 저 압도적인 1위, 혹시 눈치채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일 겁니다. 무려 541억 원입니다. 2위인 엔비디아의 10배가 넘어요. 이건 그냥 압도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복잡한 조직, 거창한 계획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플랫폼이라는 아주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이 핵심 기능에만 집중해서 빠르게 행동한 결과죠. 이것이야말로 극도의 효율성이 만들어낸 결과의 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에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한 네티즌의 날카로운 지적처럼 이 표의 하위권에 있는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최근 왜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겠어요? 바로 이 효율성이라는 엄청난 압박과 절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눈부신 성과 뒤에 가려진 그림자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똑똑한 변명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의 힘을 개인, 리더, 그리고 기업의 차원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건 행동은 결과를 만들고 성장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효율성이라는 결과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한 행동의 대가는 과연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